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0월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추석이었죠. 10월 달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10월은 캐나다에서 할로윈도 있고 땡스기빙도 있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최근에 10월 2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경 제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토픽은 국경 제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0월 2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발표 전에 어떤 사람들이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했냐면요. 이센셜 워커나 아니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만 캐나다의 문이 열렸었지요. 직계 가족이라 하면은 배우자가 있겠고요. 또는 common law 파트너, 사실혼에 있는 파트너, 아니면 dependent children, 부양 자녀죠. dependent children of dependent children. 그러니까 부양 자녀의 부양 자녀. 그리고 부모님 아니면 step par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자나 교사만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10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은 extended family도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10월 2일에 발표된 캐나다 입국 해당자는요. 캐나다 시민권자의 extended family나 영주권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10월 8일부터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extended family가 어떤 그룹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committed relationship, at least 1 year. 1년 이상의 그 relationship 관계가 있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요, 형제나 자매. 세 번째는요, 조부모님들. 네 번째는요, 부양 자녀. 다섯 번째는요, 성인 자녀.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이 캐나다에 입국 가능합니다. 자, 그럼 10월 20일부터 입국 가능한 자들을 살펴볼게요.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가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모든 학생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입국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학교가 코비드-19에 대한 대비 계획이 있는 그 대비 계획이 확인된 학교에서만 입학이 허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의 경우인데요. 외국인도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이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compassionate reason, 즉 장례식이나 serious한 그 illness가 있는 사람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외국인이라도 입국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14일간의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 외의 모든 여행자의 경우에는요, 14일간의 자가 격리가 필수입니다. 그 14일은 어떻게 카운트가 되냐면요, 입국한 날, 그 날은 제외하고 입국한 날 다음 날부터 1일이 됩니다. 자, 다음은 미국하고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미국과의 국경 제한은요, 10월 21일까지 적용되고요. 그 외에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국경 제한이 10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10월 8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이 될 것이고요. 시민권자의 extended family를 위한 그 절차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캐나다 입국을 하기 전에 승인 신청을 하고 그것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왜 국경 폐쇄를 완화하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겠죠?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국경 폐쇄로 인해서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그 돌아가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페이스타임을 통해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아픈 가족이나 아이들이 있어서 돌봐야 하는데 입국 제한으로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폐쇄한 것을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국경 폐쇄 완화에 대한 캐나다 시민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캐나다 시민들은 세컨드 웨이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저스틴 튜도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코로나가 해외에서 들어와서 전파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에 들어왔을 때는 해외에서 들어왔지만요. 그리고 restriction 완화 이후에 코비드의 증가 사례를 보면요. 캐나다 내에서 사교 모임이나 아니면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확산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요. 코비드는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로 볼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캐나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장 내일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지거나 백신이 발견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발견되거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국경을 막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국경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경을 열 때 철저하게 그 입국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 후 입국을 허가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캐나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사람들도 꽤 많은 사람이 그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생활고에 조금 시달리고 있고요. 캐나다는 렌트비를 한국말로 하면 이제 월세를 매일매일 내야 되는 시스템인데 당장 다음 달에 내야 할 월세도 못 내서 큰 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Anyway,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봐요.